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간만에 공개 영상인데 공개 영상 또 똑같이 찍을 것 같네요. 기획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요즘 기획자 분들이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자가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언어를. IT 기업에서 기획자는 디자이너의 용어도 알아야 되고 개발자의 용어도 알아야 되고 사업부의 용어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 쪽의 용어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넓어요. 근데 그 섹터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도가 그 정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일을 조율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과정에서 갑보다는 을의 포지션에 놓이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획을 가지고 개발팀한테 가면은 이제 개발팀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걸 설명하는 것도 좀 일이거든요. 개발자들한테는. 그리고 또 공수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좀 피곤한 일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에서는 개발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 기획자 또는 기획을 다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있기를 원해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근데 그런 수준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아주 희소한 인재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기획을 정말 IT 기업에서 기획을 잘하려면은 각각의 부서와 소통도 잘하면서 본인 일도 잘해야 되는데 본인 일은 기획이죠. 근데 각각의 부서가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 전문화되는 곳 안에서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특히 뭐 디자인이야 용어적으로 막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하는 거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개발 분야가 제일 좀 크죠. 그래서 이 개발팀하고 약간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기획을 시작하신 좀 전연차에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요 정도 분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만난 그 연차 때의 기획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그분들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 개념론, 뭐 와이어프레임이나 그런 유저 경험의 순서들, 플로우 맵들 이런 설계단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라도 개발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기획자인데도 개발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획자분들이 소통이 어려움에 있어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근데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인생을 몇 배로 살지 않으면 꽤 하기 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선택, 제가 느낄 때 기획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 IT 쪽에 계시다가 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너무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가 없는 기획자 포지션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 기획 쪽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 기획으로 가신다든지 아예 결을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아니면은 IT에서 조금 뭐 같은 선상이지만 게임 기획 쪽으로 가서 조금 다른 형태의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찐 IT, 순혈 IT 기획은 품귀 현상이 생깁니다. 어느 구간에서 품귀 현상이 생길까? 아주 경험이 많은 기획자의 품귀 현상이 생겨요. 경험 많고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산전수전 다 경험한 정말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그런 기획자 형님들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IT 기업이 원하는 1순위 인재입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제가 느끼는 이 기획 포지션은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각 섹터에서 이해도가 정말 올라오기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를 변경하면은 같은 IT 섹터라고 해도 다루는 그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게 꽤 많습니다. 이건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분야로 이제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거고. 바꿔 말하면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기획자 중에서 고온 연차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포지션에서 끄집어내거든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개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면서 매니징하면서 기획도 겸사겸사 하신다든지 롤이 더 늘어나는 형태인 거죠. 아니면 디자이너분한테 그런 롤을 좀 더 준다든지 더 UX 측면을 고려해서 기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자인의 범주를 늘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다른 직군에 있던 분들이 기획이라고 하는 포션을 넘어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획을 진짜 기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차 될 때까지 외길 기획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대부분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기획을 잘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잔수정이 안 생깁니다. 잔수정. 한번 정하면 불필요한 수정사항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UX나 아니면 음, 그 사용자가 경험을 하는 동선 같은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서 디자인이 되거나 기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예외 처리를 나중에 계속 붙여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놓여요. 그럼 그 예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그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예외 때문에 또 다른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아, 팀의 불화를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 모든 섹터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면서 동시에 이게 완성됐을 때의 제품을 아주 선명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걸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명한 완성본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변수들이 미리 다 예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여기엔 뭐가 빠졌어. 여기엔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좋은 기획인 거죠. 좋은 기획자신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다. 그래서 기획 일을 걷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연차가 상당히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각 코워킹 하는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원래 많았던 기획자들이 다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나만 버틴 거야. 다들 어디 갔어? 다들 다 이제 풀뿌리 흩어진 거죠. 못 견디고. 결국은 아, 그 힘들게 얻은 경험과 지식을 이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연차가 많은 기획 능력이 있는 분들, 정교한 기획을 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프리미엄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획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획자분들에게 기획이라는 섹터가 생각보다 경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요. 무슨 말이냐? 기획자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는 사업이 새로 추진될 때거나 신상품을 만들 때예요. 기존에 이미 완성된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단계에서는 기획할 것들의 커버리지가 많지 않아요. 완전히 무슨 리뉴얼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수요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할 일이 좀 덜고, 오히려 할 일이 덜기 때문에 급여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아이 쟤는 뭐 할 일 많지 않은데 뭐 월급 많이 줄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많이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겁니다.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총괄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인력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아주 요긴하게 쓰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커리어가 쫙쫙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극과 극으로 가요. 유지보수를 하는 기존의 어떤 솔루션이 있는 기업들은 기획이 할 일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이미 정해진 거 내에서 조그만 수정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 제약이 많은 거죠. 반대로 에이전시나 아니면은 그런 외주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는 매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받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고객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 둬야 되는 기획의 의도와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개발 주안점과 디자인적 요소, 이게 전부 다 달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타 회사랑 코워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개발사에서 있는 기획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개발사가 디자이너는 상대 디자이너, 상대 회사 디자이너랑 코워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 회사 디자이너한테 지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상의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상대 회사 디자이너가 의도와 달리 좀 잘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기획자들이 중간에서 좀 고충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자랑 프로젝트 매니저랑 좀 섞어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획의 범주 내에 이제 매니징 카테고리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섞어서 좀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인고의 시간은 길지만 진짜로 견딜 자신 있으면 끝은 꽤 멋있을 수 있다. 끝은 꽤 멋있을 수 있다. 정말 멋진 분들이 많다. 제가 일을 해본 분들 중에도 그런 경력이 대단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논의의 템포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비즈니스 모델부터 디자인 철학, 그리고 핵심 기능, 그리고 핵심 기능에서 넘어가는 개발 주안점까지 막 들어가요. 이 대화의 템포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네카라쿠베나 여기에서 그 기획 총괄쯤 되시는 분들하고 회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두뇌 회전 속도와 그 뽑아내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안 되면 진짜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기획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은 본인이 직접 어떤 코드를 쓰거나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약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또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일을 잘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100%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오히려 본인이 할 일은 좀 적은데, 마이크로 매니징 할 건 없는데, 근데 결과물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기획을 전달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각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혼란한 정보들,
불투명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명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를 몰입해서 봐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전체를 보기 힘듭니다. 각각의 섹터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이 전체를 보면서 각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제 잘 알려주고 요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흐릿하게 보는 거냐 전체를, 아니면은 아주 선명하게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거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내가 먼저 제품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기획도 아주 선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도 아마 더 명쾌해질 겁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이 링크드인에 올려주신 얘기인데, 과한 커뮤니케이션이 적당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기획자한테 정말 어울리는 말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오해가 없고 서로가 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게 일을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과한 커뮤니케이션이 딱 필요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획자 1년차, 뭐 신입 3년차 뭐 다 쉽지 않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고생 끝에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 분야에서 계속 있으신다면. 그리고 정 힘들면 약간 다른 섹터로 가시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